안녕하세요. 포인트 원칙과 원장 원기욱입니다. 지난번 동영상은 앞니 치관 확장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치관 확장술의 여러 가지 이유를 지난번 동영상에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지난번은 심미적인 이유로 머리 부분을 더 증가시키는 그런 잇몸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충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뿌리만 남은 치아를 잇몸을 낮춤으로 인해서 치아를 노출시켜서 살리는 그런 치아 살리기의 일환으로서의 치관 확장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환자분의 증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2017년부터 오랜 동안 치료를 받아오신 분인데요. 처음에 위쪽 어금니들이 없는 상태로 오셔서 위쪽이 양쪽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아래쪽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만 치료하시는 그러한 스타일이셔서 우선은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었고, 위에는 이미 임플란트가 완성이 된 상태였는데, 작년 가을쯤 이 아래에 있던 이 브릿지들이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크라운이든 브릿지든 오래 쓰면, 특히나 브릿지는 원래 새겨야 되는 치아를 2개가 힘을 감당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싱글 크라운, 하나짜리 크라운보다는 시멘트가 녹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 아래 브릿지들이 상태가 안 좋고 그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계시다가 이쪽이 이제 환자분의 오른쪽인데 여기에 브릿지가 탈락하는, 이렇게 탈락하고 앞에는 썩고 이런 상태로 오셔서 안에선 이미 머리가 다 썩은 상태셨고요. 여기는 아마 부러지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씹다 보면은 치아는 딱 고정돼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치주인대라는 뿌리 쪽에 있는 미세 공간 때문에 약간은 용수철과 같은 버퍼링, 충격 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위에 브릿지, 크라운들이 자극을 받게 되고 시멘트 로스가 발생하게 되죠. 보통은 한쪽 치아가 먼저 더 많이 녹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으로 유추해 보건대 원래 이렇게 브릿지가 씌워져 있었을 거고요. 가운데는 가짜였을 거고, 이게 씹다 보니 이쪽 부분이 먼저 시멘트가 녹고 충치균이 위쪽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먹고 치아를 다 갉아먹은 다음에 머리 부분만 남아서 환자분은 모르는 상태로 계속 지내다 보면 얘는 아직까지 꽉 더 있다라는 가정하에 힘을 꽉꽉꽉 주게 되면 뒤쪽이 위아래로 더 심하게 움직이겠죠. 치아가 다 녹았으니까. 갑자기 확 센 힘을 순간 주게 되면 툭 부러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여기 면으로 엑스레이 상으로 볼 때는 여기는 굉장히 막 썩은 듯하게 희미하게 뭔가 남아있지만 여기는 아주 깔끔하게 딱 잘라진 걸로 봐서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 2개는 임플란트를 심고 이 치아는 신경치료를 해서 이렇게 씌우는 치료를 작년 말에 이제 임플란트를 여기 2개 심고, 여기는 이제 머리 부분이 또 많이 썩고 해서 이제 포스트로 보강하고 신경치료하고 그리고 씌워둔, 그 사이 보시면 여기가 거의 다 녹았죠. 까맣잖아요. 까맣다는 얘기는 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치질이 다 썩어서 없어지셨어요. 근데 뭐 경제적인 이유,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지병도 있으신 분이고 하셔서 이거는 어쨌든 여긴 또 씹으셔야 되니까 우선 놔두시고 여기를 치료를 하셔서 이렇게 이쪽을 완료를 하셨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걱정하던 왼쪽 부분이 이 치료하는 도중에 아파하시고, 여기 이 치아는 많이 썩고 그러니까 신경까지 노출되고 뭐 염증도 일어나고 그래서 아파하셔서 여기를 끊고 요거만 발치를 해드리는,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씌워져 있던 치아마저도 지금 보면은 여기는 없고 여기도 뭔가 있긴 있지만 나중에 보니까 여기는 다 썩어서 여기도 결국은 없는 이런 상태로 크라운이 벗겨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래서 오셔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뭐 하다가 비용상의 문제도 있고 이걸 좀 살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됐는데 여기 까만 거는 치아가 없는 겁니다. 다 썩어 가지고 제거하면
잇몸 위로는 치아가 얘는 하나도 없고, 얘는 입술 쪽 바깥쪽으로만 치질이 요 정도 남아있고, 위쪽에서 본 모습이고요. 잇몸이 여긴데 잇몸 아래 깊숙이 위치하고 있고, 얘도 보면 잇몸이 선이 여긴데 잇몸 아래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보면 또 뿌리 부분에 염증도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치아 모양도 약간은 이상하고, 여기는 시멘토시스라고 부르는 뿌리끝이 뭉퉁해지는 땅콩처럼 그런 상태고 해서 재신경 치료를 하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충치에 이완돼서 머리가 아예 없거나 뿌리만 남아있거나 이런 경우에 그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잇몸을 내려서, 뿌리가 여기 이제 잇몸 상태에 있었는데 이 잇몸을 이렇게 내리면 뿌리 부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뿌리 부분을 이용해서 크라운을 씌우는, 그래서 치아를 살리는 그러한 치료를 하기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신경치료가 우선은 잘 되고 완료가 돼야 되는데, 이 신경치료만 해도 꽤 오래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안에 오염도 심하고 뿌리 끝에 염증이 심해서 이거를 소독하고 깨끗이 해야 나중에 다시 탈이 안 나고 오래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필수고요. 굉장히 오래 신경치료를 했고, 보시면 이제 신경치료한 과정입니다. 약도 넣고 이렇게 까만 부분이 다 뼈가 녹은 상태고, 계속 안에서 썩은 냄새가 올라오고, 그래서 이 뿌리도 얇고 안에 있는 관을 많이 삭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고, 사실 이 앞쪽 치아는 치아 자체도 얇은데 여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쪽 부분이 여기 이쪽 부분이 얼마 안 남아서 냄새는 계속 올라오고 더 오염된 치질을 삭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힘들고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경우는 화학적 소독, 약을 넣어서 계속 소독하는 거죠. 그런 지루한 과정들을 하시고 이제 신경치료를 마무리를 이렇게 하시고 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남아있는 치아를 이대로는 씌울 수가 없잖아요. 여기도 지금 여기 다 이제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요거를 잇몸을 이렇게 내리면 여기서 요 정도 한, 보통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페룰이라고, 하여튼 치아를 씌우기 위해서는 돌아가면서 최소 2mm 정도는, 치아가 2mm 정도는 있어야 크라운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최소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얻기 위해서 이제 잇몸 치료를 올해 3월 19일 날 진행을 했네요. 그래서 진행을 하고서 1주, 2주 지난 사진일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보시면 조금은 좀 더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약간의 잇몸도 더 자르고 해서 최종 이 정도까지 해서 아마 이 정도 있었을 잇몸인데, 여기도 이제 이만큼 내려온 거 보이시죠? 이 정도 길이를 더 늘려서 이제 뒤쪽은 임플란트 하셨고, 포스트로 2개로 해서 조금 유지력을 증가시키고 이렇게 임시치아를 씌워드려서 우선은 요 작은 어금니 정도까지는 씹으실 수 있도록 한 상태로 잇몸이 이제 아무는 기간을 부여하고, 뒤에 어차피 또 임플란트 크라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야 이쪽 임플란트랑 만나는 이 부위나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임시치아 상태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 환자분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분 동영상을 찍어서요,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마취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건 깊은 마취를 하고 계신 건데, 이분이 이날 임플란트도 같이 식립하시면서 잇몸을 내리는 치관학장술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깊은 마취를 임플란트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마취기는 무통 마취기로 바늘이 더 가늘고 주입 속도를 일정하게 미세하게 주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무통 마취기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통증을 조금 더 줄여주는 효과를 갖고 있고요. 지금 치아가 좀 보이실는가 모르겠는데, 여기는 뭐 이쪽 부분만 조금 긴 3mm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렇게 지금 하는 이유는 마취액이 조금 더 빨리 잘 퍼지고 통증을 조금 더 줄여주기 위한 약간의 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치아를 보시면 하여튼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잇몸 위로 뭐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혀 쪽을 마취하는 거고요. 뒤쪽에 임플란트를 위해서 잇몸에 마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수술실로 옮겨서 입도 소독하고 임플란트 수술과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잇몸에 인시전이라고 하는 칼집을 내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잇몸을 내리기 위해서 잇몸을 조금 여유 있게 이 치아 주변으로 이렇게 절개하는 게 아니라 치아보다 한 2mm 정도, 왜냐면 잇몸이 여기 있다가 뼈도 치고 이렇게 내리면 여기 여분의 잇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걸 미리 예상하고 잘라놔서 잇몸이 여기 있다가 이제 내려갔을 때 이 여분이 치아에 딱 밀접할 수 있도록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잇몸에 한 2mm 정도를 잘라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제거하고 아래 이제 뼈도 삭제하고 해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기 위해 조금 여유 있게 인시전을 하고 있고요. 이 혀 쪽도 지금 자르고 있는데 이 분인도 좀 약간은 접근도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구강 구조를 갖고 계셔서 혀 쪽은 지금 잇몸을 이제 열고 있는 과정입니다. 잇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뼈도 삭제를 해야 잇몸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잇몸을 이제 박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작업은 이제 뼈를 삭제하는 과정입니다. 송곳니랑 요 사이 뼈도 낮추기 위해서 가는 도구를 이용해서 삭제를 하고 있고요. 요 뿌리만 남은 치아 사이 부분도 뼈를 낮추기 위해서 핸드피스를 이용해서 삭제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삭제력이 좋은 빨리 도는 걸로, 이걸 쓰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뼈를 지금 낮추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뼈를 낮추고 있고 지금은 이제 뒤쪽에 뼈를 낮추고 뒤쪽에 임플란트를 심는 과정인데요. 임플란트는 심는 거는 여러 번 보여드렸으니까 임플란트가 지금 들어가는 과정이네요. 임플란트를 넣고 있고 더 조이고 손으로 더 조이고 마무리를 하고, 요 지금 보이는 힐링 어버트라는 것인데요. 힐링 어버트를 동그란 모양의 단추 같은 거를 임플란트에 돌려서 꽂아 넣는 이유는 임플란트는 뼈에 묻혀져 있는 거고 그 위에 잇몸이 있는데 그 잇몸이 임플란트에서부터 동그랗게 나오는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힐링 어버트라는 것을 체결을 하고 잇몸을 꼬매면 그 힐링 어버트가 이렇게 잇몸 주변으로 이렇게 보이고 나중에 요 모양대로 부드럽게 잇몸이 형성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멀리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뭐 단추 같은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잇몸 주변으로 이런 힐링 어버트를 여기 2개가 있죠. 그리고 앞쪽을 이제 또 꼬매고 있는 과정이고요. 치아가 좀 그래도 보이죠 지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잇몸 치관 확장술을 하고요. 뿌리가 긴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짧은데 여기서 뼈를 낮춰버리면 뼈가 잡고 있는 뿌리 부분이 줄기 때문에 뿌리가 우선은 조건이 좀 어느 정도 길어서 뼈를 삭제하더라도 뼈 속에 잠겨져 있는 뿌리 부분이 아직 충분해서 그런 교합력이나 이런 거를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길이의 치아여야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크라운도 잘 만들어지고 예쁘게 만들어서 치료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네, 2회의 동영상에 걸쳐서 치관 확장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인 이유로 치관 확장술을 하는 것을 보여드렸고, 오늘은 충치에 이완되어서 살릴 수 없는 뿌리만 남은 치아를 살리기 위한 치관 확장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네,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포인트 원치과 원장 원기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